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헌재 재판관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최종 후보군 3명 보시죠. 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화 고법판사, 이승엽 변호사. 자, 문제는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력이 문제인데 커리어는 충실하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해 충돌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는 형사사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 2018년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게 논란이냐면 야당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 등을 통과시키게 되면 결국 이 재판중지법 등이 헌재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이 사건을 변호하고 있던 이승엽 변호사가 만약에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그 재판중지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게 돼서 이해충돌이다라고 야당에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검사 출신의 곽기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원래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재판까지도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사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지금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건을 직접 변론했던 변호인 출신의 재판관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혹여라도 헌법재판소까지 헌법소원 대상으로 왔을 때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뭐 과거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법제처장 시키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과 비교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법제처장과 헌법재판관은 명백히 다르다고 봐요. 임기가 6년이라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이 대통령 임기 때에도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이 대통령 임기 후까지도 그렇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군요. 네, 그래서 저분의 뭐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력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직접 변론했던 입장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에서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지금 3명의 후보 중에 1명으로 이제 거론만 된 것이고 아직 뭐 지명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여론의 반응을 좀 보려고 뭐 좀 포함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논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나경원 의원 단순한 보훈 인사를 넘은 방탄 보신 인사다. 장동영 의원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다. 김기현 의원 헌재 대통령 개인 방탄하는 하청 로펌 아니다. 판사 출신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하청 로펌이다. 송원석 의원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헌정농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박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가 이해충돌이냐는 겁니다. 본인이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건지 이해 못했다라는 반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는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어떤 포함되는 어떤 이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사실 뭐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 입법이 되고 이것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했던 헌법재판관이 뭐 이해충돌이냐? 그건 이해충돌의 문제는 아니고요. 회피 기피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사건화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아직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태이고 그것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네. 또 중요하게는 이승엽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모든 게 어떤 하나의 전제 사실들이 다 완전히 됐을 때 자질의 문제가 있고 자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논의되는 과정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시비가 없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헌법재판관의 일차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연구관을 지냈고 또 부장 판사로서 판사 오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되기에는 뭐 자질상 부족함이 없지만 이해 충돌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라든가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불편부당하게 처리할 위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지명되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이제 거론되는 단계에서 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되고 이렇게 볼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논란은 이 본질적인 논란에서 근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진행 중이던 재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 재판을 법 개정을 통해서 중지시킬 건지와 관련된 이른바 논란인 거죠. 헌법 84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에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 중이던 재판 당장 18일인가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는 12일에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받아왔던 대통령에게 진행 중이던 이 재판이 다 멈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당이 문제 제기한 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므로 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 이 문제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한민수 대변인이 주고받은 셈인데 정익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으로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 말씀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우리나라가 뭐 군주 국가입니까? 옛날 전제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희 같은 그냥 일개 서민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저지르고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으면 그 재판을 당당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아무리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고 해도 사법부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재판 열겠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재판은요. 걸석 재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될 텐데 과연 그 지금 우리가 봤던 사법부의 모습이 그러한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가 의지를 안 보일 거다? 저는 조금 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민수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대통령이 국정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대통령만큼은 아니겠지만 재벌 회장들도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 회장들 해외 출장도 못 나가고 재판 꼬박꼬박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수 의원의 저런 말씀은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도 거의 49%가 넘는 그러한 그 찬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국정이 굉장히 바쁘니까 재판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 논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실 당연히 저런 질문들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이유는 저는 사법체계로부터 대통령을 분리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 방향이고 대통령이 부여받은 민주적인 이 정당성을 강화하는 체제로 가는 데 이런 헌법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사실은 이제 정말 정권이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자중질환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문제를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도가 좀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금의 국민의힘의 위기를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빠져나가 보겠다. 이른바 대여투쟁 전선을 강화하면서 내부를 결속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저런 공격들이 저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회초리를 통해서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이 선거에 참패를 하고도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일종의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한 공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어떻게든지 발목 잡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이야기들 자체가 국민들께 소구받지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막 출범한 정부를 향해서 정치 공세만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사법 리스크가 없는 대통령이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8일에 있는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이 유죄로 판단해서 파기환송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재판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렸기 때문에 형량을 결정하는 수순만 남아있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18일 재판이 앞서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12일 여당이죠.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대통령 당선 시엔 재판 중단된다라는 게 명시화됩니다. 자, 그래서 12일, 18일 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예정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곽태규 의원님, 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출구조사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 대선 출구조사를 하면서 누구를 찍었느냐 이 질문과 함께 대통령이 되었을 때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국민들의 60%가 넘게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상 유죄가 지금 거의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재판만 진행된다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사건이 거의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국민 대다수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왜 재판 중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확인된 여론이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재판, 거의 유죄가 확정된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중지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국민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일에 쪽수가 네. 야당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과되고 법은 통과되죠. 예, 네, 정부도 넘어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도 없죠. 못하면 예. 어떻게 합니까? 헌법 소원이라도 제기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참 문제인데 네. 일단 재판이 중지된다는 법이 통과됐을 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5개 재판이 중지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기할 만한 사건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재판 중지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심판 대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헌재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좀 관심이 큰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헌재에서 이제 위헌 법률 여부 판단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걸리죠.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의 이념적인 어떤 구성도 좀 변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당에서는 뭐 사실상 지금 야당이 이 재판 중지법이라 불리는 헌재소송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야당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2일에 강행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저는 이 논란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학계의 절대 다수 통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의 정지까지 포함한다라는 설이 우세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해서 4개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하면 실제 이 한민수 대변인 얘기처럼 계속 재판 달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임기 동안에 뭐 이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는 재판은 인제 1심 시작했습니다. 뭐 선거 기간 동안에도 보셨지만 일주일에 2번, 3번씩 재판에 가고 또 형사 공판 절차이기 때문에 뭐 하루 몇 시간씩을 재판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헌법 84조입니다.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공판 절차로 정지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굳이 이 논란을 자꾸 얘기하면서 재판받아라, 법 개정한다고 하면 이재명 뭐 면책법이냐 뭐 방지법이냐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자 이미 이제 선거가 끝났고 헌법 84조의 해석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고려한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이거는 논란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을 테니 뭐 법률 개정까지 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선언하면 될 일을 계속 재판받으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법안 처리 안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재판받으러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고 국민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일반적으로 이제 물으면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런 당이론에 입각해서 그런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면책특권, 이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것은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 공직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 권한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법의 취지를 다 아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정부의 불안정을 야기할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입장 변화가 없는 한 12일에 이 예. 관련된 법률안 처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이견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진우 의원, 법사위원장 자리 돌려달라.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행정부 견제위에 야당이 맡아야 한다. 지난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야당이 같은 논리로 점유를 했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 주장입니다. 나경원 의원, 민주당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당장 실천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소불위 독재 정권 선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세. 라고 반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후보를 점찍고 정점내라고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점내라며 계속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이죠. 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더 낫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저렇게 지금 희화화시킬 그럴 문제는 아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 전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그 제2당이 하도록 양보해 왔던 게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 전통이었고 그런 전통 하에서 여당과 야당, 제1당과 제2당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지난 이번 국회부터 지난 국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그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측면이 오히려 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야 민주당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된 압도적인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는 양보해 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시간에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이 헌법 84조 관련해서 통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책이 헌법 주석서인데 제가 헌법 주석서 다시 한번 찾아봐도 소추라고 하는 건 기소를 의미하는 거지 거기에 재판 유지까지 공소 유지까지 해당되는 건 아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유죄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제가 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지 해석론적으로 하면은 왜 대통령이 재판 안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담으로 이러한 정치적 부담이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법사위원장이라고 한 자리를 그야말로 소수에 불과한 이제 야당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들 지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